당신 정말 돌아온 거예요? 철수 씨, 당신이에요? 당신 정말 돌아온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남편이 늘 하던 것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내 손등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어요. 내가 지금 미쳤나? 강아지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73, 박순자라고 합니다. 평범한 아줌마예요. 45년을 한결같이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이 나이 또래 여자들은 다 그렇듯 자식 키우고 집안 살림 꾸리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죠.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남편 김철수 씨와 함께라면 괜찮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어쩌면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지난 3월 15일 남편은 그렇게 갔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고 119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죠. 아무 예고도 없이 아침 식사 준비하던 내게 여보, 화장실 좀이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아들 내외가 서울서 내려왔고 동네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모두들 고인이 편히 가셨을 거예요. 이제 홀가분하시겠어요. 같은 위로를 건네셨지만 솔직히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저 영정 속 남편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철수 씨, 나 혼자 두고 어딜 가신 거예요? 장례식장 로비는 국화향기로 가득했고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계속 절을 받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저 기계처럼 절을 받고 또 받았죠.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받을게요. 며느리 지혜가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마지막인데 내가 제대로 해야지. 어머니, 3일 동안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셨잖아요. 조금만 누워 계세요. 하지만 눕는다고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귓가에선 계속 여보하고 부르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어요. 영구차에 관을 싣고 우리는 남편이 평생 살던 이 동네를 떠나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내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손이 참 낯설더군요. 언제부턴가 가족들 손이 다 낯설어졌어요. 오직 남편 손만 익숙했는데 이제 그 손도 영영 잡을 수 없겠지.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이게 45년을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작은 함 속에 그 크고 따뜻하던 사람이 들어가 있다니. 낙골당에 모시고 절을 했습니다. 2번, 3번. 일어서야 하는데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더군요. 어머니, 며느리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괜찮아. 그냥 다리가 좀 저릴 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저린 것이었죠. 오후 4시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아들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봄 하늘이었어요. 철수 씨는 저기 계실까? 나 좀 보고 있어요? 장례식장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발밑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내리니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내 발치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흰색 바탕에 갈색 얼룩이 있는 중형견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목에 목줄도 없고 털도 많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쉿, 저리 가.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려 했지만 그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는 내 바지 끝을 살살 물고 당기는 거예요. 아니, 이 강아지가 왜 이러는 거야? 주변을 둘러봤지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고 그 아이는 계속 나만 쳐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주인 잃은 건가?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편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졸졸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돌아보니 그 강아지가 10m쯤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야, 넌 주인한테 가야지. 왜 나를 따라와?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또 따라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를 기다리는 내내 그 아이는 바로 옆에 앉아서 나와 똑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꿈쩍하지 않고 오직 내 옆자리만 지키고 있더군요. 이상하네. 왜 이러는 거지? 버스가 왔어요. 타려고 발을 올리는데 그 아이가 낑낑거리며 내 바지를 또 물었어요. 아가야, 나 집에 가야 해. 넌 내 주인 찾아가야지. 하지만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마치 저 두고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이 빨리 타라고 재촉했고 나는 결국 버스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아이가 버스를 따라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러다 차에 치이면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사님, 잠깐만요. 버스를 세워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왜요? 뭔 일이에요? 강아지가 차에 치일 것 같아요. 기사님이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고 나는 다시 내렸어요. 그 아이는 헥헥거리며 내 앞에 와서 주저앉았습니다. 아휴, 이 녀석이 진짜. 쪼그려 앉아서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 정말 갈 데가 없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남편이 늘 하던 것처럼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내 손등에 코를 비볐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그래. 따라올 테면 와봐. 그렇게 나는 그 아이와 함께 다음 버스를 탔고 우리 동네까지 함께 왔어요. 버스 안에서도 그 아이는 내 발밑에 얌전히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내 곁에 있었던 것처럼.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그 아이가 갑자기 앞서 걸어갔어요. 길을 아는 것처럼요. 대문 앞에서 멈춰선 그 아이는 나를 돌아보며 잠깐 짖었습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열쇠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텅 빈 마당. 다녀왔어요? 라고 반겨주지 않는 이 공간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툇마루로 올라가더니 남편이 평소에 앉아 계시던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나를 바라봤어요. 두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인 채 남편이 신문 볼 때 항상 하던 그 자세 그대로. 이게 뭐지? 현관에 선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치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하듯 한번 짧게 짖었습니다. 왈.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철수 씨. 설마. 눈을 뜨니 새벽 5시 반이었어요. 45년간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몸에 밴 시간이죠. 철수 씨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스트레칭을 하고 6시 정각에 아침 드시러 들어오셨거든요. 이제 그 모습은 못 보겠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려는데 발치에서 뭔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젯밤 거실에 이불 깔아줬던 그 아이가 언제 들어왔는지 내 발치에 바짝 붙어 자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온 거니? 그 아이는 눈을 뜨더니 기지개를 켜고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방문 쪽으로 가서 나를 돌아보며 잠깐 짖었습니다. 왈. 마치 일어나세요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강아지가 왜 이렇게 사람 같지? 방문을 열어주니 그 아이는 곧장 마루로 나가더니 남편이 늘 하시던 대로 마당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남편이 서 있던 그 자리 감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저기 서서 오늘도 날씨 좋네라고 혼잣말하시곤 했거든요. 후다닥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너, 여기가 좋니? 그 아이는 나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감나무를 한 바퀴 돌더니
남편이 심어놓은 장미 화분 앞에 가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저것도 철수 씨가 매일 아침 물 주던 곳인데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아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너 우리 철수 씨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 볼에 혀를 쭉 내밀어 하찼어요. 남편이 장난칠 때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뽀뽀 대신 볼을 살짝 핥으면서 사랑해라고 하시던 그 버릇. 안 돼. 이건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하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부쳤습니다. 혼자 먹을 밥인데도 두 사람 몫을 만들고 있더군요. 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45년의 습관을. 아, 맞다. 이제 혼자구나. 식탁에 밥상을 차리는데 그 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늘 앉던 자리, 식탁 오른쪽 끝으로 가서 앉는 거예요. 거기는 철수 씨 자리인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울컥했어요. 맞아, 이제 없잖아. 그 자리도 이젠 빈자리지. 그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식탁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밥 나오길 기다릴 때 하던 자세 그대로 두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얌전하게. 배고프니? 잠깐만 기다려. 게 사료가 있을 리 없어서 밥에 계란 프라이를 얹고 김치찌개 국물을 조금 섞어서 그릇에 담았어요. 그 아이 앞에 놓아주니 그 아이는 바로 먹지 않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왜 안 먹어? 그러자 그 아이가 한번 짧게 짖었어요. 마치 같이 먹어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철수 씨는 평생 혼자 먼저 수저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마주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먹읍시다 하고 나서야 식사를 시작하셨죠. 후들거리는 다리로 식탁에 앉았어요. 그래, 같이 먹자. 수저를 들었더니 그제야 그 아이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식탁이었어요. 남편이 신문 읽으며 이거 봐, 물가가 또 올랐네라고 중얼거리던 소리도 없고 내가 반찬 더 드세요 하던 목소리도 없는 그저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리는 식탁. 이게 이제 내 일상이구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 아이가 마루로 나가더니 남편의 낡은 슬리퍼를 물고 왔어요. 그게 뭐니? 그 아이는 슬리퍼를 내 발치에 내려놓고는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산책 가자는 건가?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셨어요. 소화도 시킬 겸 운동도 할 겸이라면서요. 그리고 나갈 때 꼭 이 슬리퍼를 신으셨죠. 너 산책 가고 싶니?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 이상해. 현관문을 열어주니 그 아이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앞에서 멈춰서서 나를 기다리더군요. 마치 빨리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 아이는 남편이 늘 걷던 그 길을 정확히 따라 걸었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고 공원을 가로질러 천변 산책로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남편의 산책 코스 그대로였어요. 너, 이 길을 어떻게 알아? 그 아이는 대답 대신 앞서 걸어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따라갔습니다. 천변 벤치에 앉았어요. 남편과 늘 쉬어가던 그 자리. 그 아이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강물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늘 하던 것처럼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인 채 철수 씨, 당신이에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그 아이는 나를 돌아보며 끙끙거렸어요. 마치 아직 지어주시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철수라고 불러도 될까? 그 순간 그 아이가 내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TV 볼 때 늘 하던 자세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순자 씨, 그 강아지는 어디서 났어요? 그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그 아이가 그 아주머니한테 달려가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어머, 순애라. 사람을 잘 따르네. 네. 어제 데려왔어요. 상 당했는데 외로우시겠다 싶었어요. 잘 됐네. 강아지라도 있으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나는 그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너, 사람도 가려서 반기는구나. 저 아주머니, 우리 철수 씨 친한 분이셨거든. 그 아이는 끙소리를 내며 내 손등을 핥았어요. 알고 있다는 거야? 집에 들어와서 마당 호스로 그 아이 발을 씻겨줬어요. 남편도 산책 다녀오면 늘 현관에서 발 씻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물 끄는 걸 기다렸다가 스스로 툇마루에 올라가서 발을 턴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똑같아. 거실로 들어간 그 아이는 소파로 가더니 남편이 늘 앉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TV를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나도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 옆자리, 내가 45년간 앉아있던 그 자리에. 너, 정말 누구니? 그 아이는 나를 돌아보며 남편이 사랑해라고 할 때 짓던 그 표정을 지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고개를 기울이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당신, 정말 당신인 거예요?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철수 씨. 내가 당신한테 해줄 게 없어서,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제대로 못 해줘서. 그 아이는 가만히 내 품에 안겨서 내 가슴에 머리를 묻었어요. 남편이 힘들 때 늘 하던 자세 그대로.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45년간 참아왔던 모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 혼자 두고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끙끙거리며 내 손등을 핥아줬어요.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 봐 왔어요. 어머, 그래. 들어와.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아있는 그 아이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어제 데려온 강아지야. 강아지요? 갑자기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례 치른 지 겨우 하루 지났는데 강아지를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따라온 거야. 따라왔으면 파출소에 신고하시든지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하셔야죠. 며느리가 그 아이한테 다가가려 하자 그 아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으르르. 어머, 이 개가 지금 나한테 으르렁대요? 철수야, 안 돼. 내가 급하게 말리자 그 아이는 으르렁거리는 걸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것도 똑같아. 철수 씨도 지혜가 나한테 큰 소리 치면 항상 그렇게 막아섰는데. 어머니, 철수라니요? 이게 이름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으셨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그냥 개예요, 개.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나도 알아. 알아.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아이가 뭐요? 설마 아버지가 환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며느리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상실의 슬픔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병원 가보셔야 해요. 난 아프지 않아.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모르게. 이 아이는 날 이해해줘. 이 아이만 날 위로해준다고.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 강아지는 보내세요.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못 보내. 절대로. 어머니, 돌아가. 거실 문을 열어젖혔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가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며느리가 나간 후 힘이 쭉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미친 걸까? 그때 그 아이가 다가와서 내 무릎에 머리를 비볐어요. 끙끙거리며 내 손을 하자주는 그 아이를 보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안해. 너 때문에 며느리랑 싸웠네. 근데 있잖아. 그 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난 너를 못 보내. 내가 누구든, 내가 정말 우리 철수 씨든 아니든, 난 널 보낼 수가 없어. 그 아이는 끙소리를 내며 내 볼을 핥았어요. 그렇게 해요. 난 어디도 안 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뭐라고 하든, 날 미쳤다고 하든, 난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이 아이가 정말 철수 씨라면, 난 다시 한번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기적이든 환상이든, 상관없어. 그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철수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아이는 대답 대신 내 품에서 잠들었어요. 남편이 늘 하던 것처럼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알겠어. 하나씩 해보는 거지. 당신과 함께 걸었던 그 모든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는 거야. 그러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잠에서 깨니 그 아이가 없었어요. 철수야, 철수야. 급하게 일어나 집안을 찾아다녔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마당도 어디에도 없더군요. 설마 나간 건가? 대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골목길, 그 끝에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며 나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너, 어디 가려고? 다가가자 그 아이가 골목 바깥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또 걷고 또 돌아보고 따라오라는 거구나. 급하게 현관으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핸드폰,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철수야, 기다려. 그 아이는 내가 따라올 때까지 골목 어귀에서 기다렸어요. 그러고는 다시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자는 거니? 12번 버스가 왔어요. 남편과 자주 타던 버스였죠. 어디로 가려는 걸까?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이 늘 앉던 자리, 창가 뒷좌석으로 가서 앉더군요. 나도 그 옆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을 지나고 공원을 지나고 한강을 건너고 그 아이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차벨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서 내리려고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낯익은 거리가 펼쳐졌어요. 여기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45년 전 남편과 처음 소개팅했던 다방이 있던 거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다방도 없어지고 카페가 들어섰지만요. 그 아이는 주저없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길을 아는 것 같아.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은행나무 공원. 남편이 나한테 처음 고백했던 곳이에요. 은행나무 벤치에 앉아서 손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순자 씨,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더듬거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아이가 그 벤치로 걸어갔어요. 벤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며 짖었습니다. 왈, 여기 앉으라는 거야? 벤치에 앉았어요. 그 아이는 내 발밑에 앉아서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은행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45년 전 그날도 이런 바람이 불었었죠. 철수 씨, 기억해요?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여기서 나한테 청혼하셨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도 반말로. 순자야, 나랑 결혼하자가 아니라 순자 씨,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 아이가 나를 올려다봤어요. 난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딱딱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귀여웠는지 눈물이 또 났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네, 좋아요가 아니라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우리 둘 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 아이가 끙끙거리며 내 손등을 핥았어요.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젊은 연인들이 손잡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젊었었는데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그 아이가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공원을 나와 또 다른 골목으로. 또 어디로 가는 거야? 1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한식당 앞에서 그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일미옥. 간판이 발에서 거의 안 보이는 식당이었어요. 여기는 우리 결혼식 날 친척들 모시고 식사했던 곳이었습니다. 45년 전 그때도 낡은 식당이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군요. 그 아이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야야, 강아지는 안 돼. 하지만 그 아이는 문 앞에서 끙끙거리며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님은 한 팀도 없었고 주방에서 나이든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순자 씨? 깜짝 놀랐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그럼요. 철수 씨는 어디 가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철수 씨는, 혹시 화장실? 저쪽에. 아니요. 철수 씨는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주인 아주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철수 씨가? 네. 심근경색으로. 세상에. 그렇게 건강하시더니 주인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철수 씨, 진짜 좋은 분이셨는데 우리 가게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럼요. 손님들한테 우리 집 음식 추천도 해주시고. 순자 씨는 몰랐구나. 남편이 그런 일을 했는지 나는 몰랐어요. 그나저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설마 식사하러? 아니요, 그게 강아지 한 마리가 여기로 인도해서요. 밖을 가리키자 주인 아주머니가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어머, 저 강아지요? 귀엽네. 들어와도 돼요. 손님도 없는데 뭐. 괜찮으세요? 그럼요. 데리고 들어오세요. 밖으로 나가 그 아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그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곧장 식당 안쪽 구석 테이블로 걸어간 거예요. 45년 전 우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 저게, 어떻게 저길 알지? 여기가 뭔데요? 우리 결혼식 날. 철수 씨랑 제가 앉았던 자리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그 아이한테 다가갔어요. 신기하네. 순자 씨, 이 강아지 어디서 났어요? 장례식장 앞에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철수 씨 습관이랑 똑같아서. 설마 철수 씨가. 주인 아주머니 말이 뚝 끊겼어요. 뭔가를 본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자 씨, 이거. 주인 아주머니가 그 아이 목덜미를 가리켰어요. 털 사이로 낡은 가죽끈이 보였습니다. 이거 철수 씨 목걸이 아니에요? 뭐라고? 급하게 다가가 그 아이 목을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어요. 남편이 30년 전에 잃어버렸다던 그 가죽 목걸이가 그 아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어요.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 작은 금속 패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더군요. 보기 1995. 보기. 이게 뭐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보기.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사업 실패로 엄청 힘들어 하셨죠.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고 나는 애들 학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그때 누가 버리고 간 강아지를 남편이 데려왔어요. 순자야, 이놈이 날 위로해줘.
이놈이 있으면 힘이 나. 그렇게 말하며 강아지한테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이 녀석이 우리한테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면서. 정말 그 후로 남편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자리를 얻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 보기가 사라졌습니다. 산책 중에 놓쳤다고 했죠. 남편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전단지 붙이고 동물병원마다 전화하고 한 달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우셨어요. 어른이 되어서 처음 우는 모습을 봤어요. 미안해, 보가.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그 후로 남편은 보기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어요. 너무 가슴 아파서. 그 보기가 이 아이였다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보가, 너였니? 너였어? 그 아이가 끙끙거리며 내 볼을 핥았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 왜 이제야 온 거야? 순자 씨, 주인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건 운명인가 봐요. 철수 씨가 보낸 거예요, 분명히. 그럴까요? 그럼요.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겠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불고기 한 접시였습니다. 이거 드세요. 철수 씨가 제일 좋아하시던 거예요. 보기도 좀 주시고. 사장님, 됐어요. 그냥 드세요. 철수 씨 추모 삼아. 목이 메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불고기를 앞에 두고 그 아이에게도 조금 떼어줬습니다. 철수 씨, 여기 있어요? 우리 함께 먹어요.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불고기를 먹었어요. 그러고는 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식당을 나올 때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순자 씨, 힘내세요. 철수 씨는 이렇게라도 순자 씨 곁에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자주 들러요. 보기 보고 싶어서라도 좋으니까. 식당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주인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수 씨, 정말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 아이는 또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버스를 타고 강변으로 갔습니다. 올림픽대교 및 산책로. 남편과 결혼 20주년 때 걸었던 곳이에요. 20년이나 참아줘서 고맙소. 앞으로 20년 더 잘할게.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곳. 그 아이가 그 산책로를 따라 걸었어요. 나도 따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가더군요. 철수 씨, 걷다 말고 멈춰 섰어요. 우리 행복했죠? 그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맛있는 것도 더 해주고 싶었고 여행도 더 가고 싶었는데 그 아이가 다가와 내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함께 석양을 등지고 걸어갔어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남편과 걷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며 이게 꿈이든 현실이든 이 순간만큼은 우리 함께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아이가 내 무릎에서 잠들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봤어요. 당신, 정말 이 아이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었어요. 그래, 답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난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집에 도착해서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그 아이가 눈을 뜨더니 제 발로 걸어서 툇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아서 달을 올려다봤어요. 나도 옆에 앉았어요. 철수야. 그 아이를 불렀어요. 내일은 또 어디로 갈 거야? 또 어떤 추억을 보여줄 거야? 그 아이는 대답 대신 내 손등을 핥았어요. 기다려요. 아직 보여줄 게 많아요.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달이 오늘은 나와 보기를 비추고 있었어요. 철수 씨, 당신이 남긴 이 선물 소중히 할게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가요. 넷째 날 아침, 보기가 밥을 잘 안 먹더군요. 평소엔 그렇게 잘 먹던 아이가 아침 밥그릇 앞에서 냄새만 맡고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보기 배를 만져봤는데 몸이 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열이 나는 건가? 걱정이 됐어요. 어제 너무 많이 돌아다닌 걸까요? 좀만 쉬면 나아질 거야. 응? 보기는 끙끙거리며 소파 구석으로 가서 웅크렸어요. 그 모습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점심때까지 기다려봤지만 보기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물도 안 마시고 계속 누워만 있더군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죠. 혹시 박순자 여사님 댁이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동물병원 사랑동물병원 원장 강민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주시더군요. 동물병원요? 네. 실은 며칠 전부터 이 동네에서 주인 없는 강아지 한 마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강아지를 발견하신 적이? 그때 보기가 현관까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강 원장님 눈이 커졌습니다. 저 강아지입니다. 제가 찾던 게, 예, 이 아이를요? 네. 일주일 전쯤 이 근처에서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고 계속 찾고 있었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를 따라왔어요. 제 남편 장례식장 앞에서 강 원장님이 보기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부인, 이 강아지 상태가 좀,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수의사니까요. 보기를 안아들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강 원장님도 따라 들어와서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보기를 조심스럽게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심장 소리를 듣고 눈과 입을 확인하고 배를 만져보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부인, 이 강아지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사흘 전에 만났어요.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사실은 보기 목에 걸린 목걸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30년 전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였다는 것, 그때 잃어버렸다는 것. 강 원장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이요? 네. 목걸이에 1995년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부인, 실례지만 이 강아지를 병원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으로선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 원장님이 보기 목덜미를 살펴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이 강아지는 상당히 노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이 많이 나고 있어요. 빨리 치료받아야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 돼. 이제 만났는데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네.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꼭 안았어요. 보가, 병원 가자. 응? 아프지 않게 해줄게. 동물병원. 병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대기실에는 강아지, 고양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들 자기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안고 있더군요. 나도 이제 이런 사람이 됐구나. 강 원장님이 보기를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혈액 검사랑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나요? 1시간 정도요. 보기가 진료실로 들어가면서 나를 돌아봤어요.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보가, 괜찮아. 금방 끝나. 손을 흔들어줬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더군요. 제발, 큰 병은 아니길. 30분쯤 지났을까요? 강 원장님이 나왔어요. 부인, 잠깐 들어오시겠습니까? 진료실로 들어가니 보기가 진료대에 누워 있었어요.
축 처진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가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강 원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엑스레이 사진과 검사 결과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인, 이 강아지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치아 상태와 관절,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강 원장님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 강아지의 나이는 최소 15년 이상입니다. 15년요? 네. 보통 이 견종의 수명이 12년에서 14년 정도인데 이 아이는 그걸 훨씬 넘었어요. 관절 마모도, 치아 상태, 내장 기관의 노화 정도를 보면 어쩌면 15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 아니, 그 이상? 그게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럼 정말 30년 전 강아지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강 원장님이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목걸이 정말 1995년 거라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죠. 수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 이 아이의 행동 패턴, 그리고 이 목걸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일치가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정말 보기가 맞다는 거야? 그런데 부인, 강 원장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요?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도 저하됐고요. 지금은 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제 만났는데 또 떠나보내야 한다고?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일 수도 몇 달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보기를 내려다봤어요. 보기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해진 눈으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30년을 어떻게 살아온 거야? 어르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강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 아이는 어르신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마지막 시간을 어르신과 함께 보내려고. 마지막. 그 단어가 목에 걸렸어요. 지금부터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사랑과 관심뿐입니다. 매일 약을 먹이고 편안하게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선생님, 그리고 어르신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별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안 돼. 아직 안 돼. 선생님, 방법이 없을까요? 수술이든 뭐든. 어르신, 이 아이는 이미 기적처럼 오래 살았습니다. 억지로 더 붙잡는 건 오히려 고통일 수 있어요. 보기가 끙끙거리며 내 손을 핥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를 꼭 껴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강 원장님이 약 봉지를 내밀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통증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검진받으러 오세요. 상태를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네.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보기를 안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걸으며 말을 걸었어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뭘 하며 살았어? 보기는 대답 대신 내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우리 철수 씨, 너 찾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밤마다 꿈에서 널 불렀어. 목이 메었어요. 그 사람이 너 잃어버린 거 평생 후회했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줬다고. 내 잘못이다고. 보기가 끙소리를 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너, 우리 철수 씨 만나러 온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떠났고.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집 앞 골목에 들어섰어요.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45년을 살아온 이 동네, 이 골목. 보가, 우리 철수 씨한테 가볼까? 보기가 고개를 들었어요. 산소에 가자. 그 사람한테 내가 돌아왔다고 말해주자. 저녁, 남편의 산소. 택시를 타고 낙골당으로 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모셔진 자리 앞에 섰어요. 유골함 앞에 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철수 씨, 유골함을 어루만졌어요. 보기가 돌아왔어요. 우리 보기가 30년 만에 집으로 왔어요. 보기가 유골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철수 씨, 보기가 아파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래 못 버틸 거래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당신은 보기도 데리고 가실 건가요? 나 혼자 두고. 보기가 끙끙거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이기적이지? 보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래도 있잖아. 내가 있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낙골당 안에 불이 켜졌어요. 철수 씨, 우리 이제 가봐야 해요. 보기가 힘들어하네요. 보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낙골당을 나서는데 보기가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인사하는 건가? 집에 돌아와서 보기한테 약을 먹였어요. 밥도 조금 억지로 먹였습니다. 조금만 먹어. 응? 힘내야지. 보기는 몇 입 먹더니 그만두었어요. 거실 소파에 함께 누웠습니다. 보기를 품에 안고 TV를 틀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앞으로 얼마나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보기가 잠들었어요.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함께 있게 해주세요. 아직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핸드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봤어요. 당신 보기 보냈죠? 내가 외롭지 말라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보기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응? 보기가 잠결에 끙소리를 냈어요. 네. 함께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달이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이 남긴 이 기적. 끝까지 소중히 할게요. 일주일 후, 보기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강 원장님이 준 약 덕분인지 아니면 보기가 힘을 내는 건지 밥도 조금씩 먹고 산책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었어요. 금방 숨이 차고 쉽게 지쳐서 자주 쉬어야 했죠. 천천히 가자, 보가. 서두르지 말고. 그날도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평소처럼 동네 한 바퀴를 돌려고 했는데 보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거긴 왜? 보기는 골목 반대편 큰 길 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보가, 거기는 너무 멀어. 힘들 텐데. 하지만 보기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숨을 고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뭔가 보여주려는 게 있나 보네. 30분쯤 걸었을까요? 낯선 동네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우리 동네에서 버스로 2정거장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보기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사랑의 집 고아원.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오래된 간판. 고아원? 보가, 여긴 왜 온 거야? 보기가 고아원 정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5, 6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더군요. 보기를 보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와, 강아지다. 귀여워라. 이름이 뭐예요? 만져봐도 돼요? 아이들이 보기를 둘러쌌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을 반겼어요. 한 명 한 명 냄새를 맡고 손을 핥아주고 아이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때 고아원 현관문이 열리며 한 분이 나오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스웨터에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죠. 애들아, 시끄럽게 왜 그래? 어머, 그분이 보기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보기야? 보기 맞지? 나를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기가 그분한테 달려가더니 뛰어올라 앞발을 올리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세상에, 보가,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분이 보기를 꼭 껴안았어요. 저기, 실례지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우리 보기를 아세요? 그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물론이죠. 보기는 우리 고아원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혹시 부인은? 저는 이 아이 주인입니다. 아니, 주인이었던 사람의 아내고요. 아, 그럼 김철수 씨의 부인이시군요. 남편을 아신다고? 남편을 아세요? 그럼요. 철수 씨는 우리 고아원의 큰 후원자셨어요. 매달 꼬박꼬박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후원금? 남편이? 저기,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해요. 고아원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보기랑 계속 놀고 있었고 나는 그분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이 고아원 원장 최미숙이라고 합니다. 박순자입니다. 철수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철수 씨는 어디 계세요? 요즘 통 연락이 없으셔서. 남편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최 원장님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놓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그게 무슨, 아직 그렇게 젊으신데. 심근경색이었어요. 갑자기 세상에 그렇게 좋은 분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최 원장님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부인께서 이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파일을 열자 은행 입금 내역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매달 300만 원씩 2010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5년 동안 철수 씨는 15년간 매달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300만 원씩 15년이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억 4천만 원. 이게 어떻게 남편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 철수 씨는 월급만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주말마다 여기 와서 일도 하셨거든요. 일요? 네.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하시고 택배 상하차도 하시고 번 돈을 다 여기 보내셨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피곤해 하셨구나. 산에 다녀온다고 친구 만난다고 하시며 나가셨던 남편. 돌아오면 항상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죠. 나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당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최 원장님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철수 씨도 고아셨거든요. 예. 본인이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라셨대요. 그때 받은 사랑을 갚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고아였다고?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 몰랐어요. 남편이 고아였다는 거. 아, 그랬군요. 철수 씨가 부인한테는 말씀 안 하신 모양이네요. 왜 말 안 한 걸까요? 최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부담드리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철수 씨는 그런 분이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시는.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혼자 그렇게 짊어지고 계셨던 거예요? 최 원장님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사진들이었어요.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모습, 아이들 숙제 봐주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모습. 이게 다 언제 찍은 거예요?
철수 씨는 후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말마다 오셔서 아이들이랑 놀아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이 철수 아저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어요. 모든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웃고 계셨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렇게 환한 웃음을. 당신, 여기서 이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기요. 최 원장님이 보기를 가리켰어요. 보기는 10년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10년 전? 철수 씨가 어디선가 데려오셨어요. 길에서 발견했다고. 그때부터 보기는 여기서 아이들이랑 함께 살았죠. 그럼, 보기가 여기서 10년을 산 거예요? 네. 아이들의 친구였어요. 슬플 때 곁에 있어주고, 무서울 때 안아주고,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죠. 보기가 마당에서 아이들과 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한 달 전쯤 보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한 달 전이요? 네. 철수 씨한테 연락드렸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보니 최 원장님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 남편이 돌아가실 때였구나. 보기가 알았던 건가요? 철수 씨가 위험하다는 걸. 최 원장님도 나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보기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 나선 거겠죠.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했고 대신 나를 찾아온 거고. 보가 마당으로 나갔어요. 보기가 아이들과 놀다가 나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보가 무릎 꿇고 앉아서 보기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철수 씨 대신 여기 있어줘서. 보기가 끙끙거렸어요.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아줌마, 보기 데려가세요? 한 아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보기는 이제 아줌마 집에서 살 거야. 그럼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아이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자주 데려올게. 보기도 너희 보고 싶어 할 테니까. 정말요? 약속? 약속? 최 원장님이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애들아, 보기 쉬어야 해. 안으로 들어가자. 안녕, 보가. 또 와.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들어갔어요. 고아원을 나서는데 최 원장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부인. 돌아보니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이거 철수 씨가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게 뭔데요? 편지예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뜯었어요.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 미안해. 말 못한 게 많아서. 나는 고아야. 3살 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어. 부모 얼굴도 기억 안 나. 이름도 원장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고. 어렸을 때 정말 외로웠어.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찾아오는데 난 한 번도. 그런 내가 당신을 만났어. 처음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당신이랑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난 처음으로 집이 생긴 거야. 당신은 내 전부였어, 순자야. 그래서 더 미안해. 고아원 후원하는 것도 주말마다 일하는 것도 말 못해서 당신한테 부담 드리기 싫었어. 당신은 나한테 이미 너무 많은 걸 줬는걸. 보기 이야기도 해야겠지. 10년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보기를 발견했어. 버려진 채 떨고 있더라. 그 모습이 어렸을 때 내 모습 같았어. 데려다가 고아원 애들 친구로 삼았지. 보기가 애들한테 큰 위로가 됐어.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보기가 예전에 우리가 키우던 그 보기랑 너무 닮은 거야. 행동도 습관도.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기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했어. 순자야, 내가 떠나면 보기를 부탁해. 보기는 특별한 아이야. 그 아이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사랑해, 순자야.
45년. 아니, 평생 사랑했어.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철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혼자 그 모든 걸 짊어지고 보기가 다가와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보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너, 알고 있었지? 철수 씨가 힘들어하는 거. 보기가 끙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곁에 있어준 거구나. 철수 씨가 외롭지 않게 보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보기를 내게 남겼는지. 보기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야. 당신의 사랑이고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야.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철수 씨, 보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보기,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보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알아요. 고마워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보기와 함께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나는 45년 동안 당신의 반도 몰랐네요. 보기가 끙끙거렸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당신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 고마워요, 철수 씨. 그리고 보기를 안아들었어요. 당신이 남긴 이 선물 끝까지 소중히 할게요. 사흘 후 새벽 보기가 밥을 거부한 지 이틀째였어요. 물도 거의 안 마셨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보가 조금만 먹어. 응? 힘내야지.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봤지만 보기는 고개를 돌렸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강 원장님한테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원장님, 보기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떡하죠? 부인,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보기를 담요로 감싸서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품에 안긴 보기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언제 이렇게 야위었을까? 택시 안에서 계속 보기를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 선생님이 고쳐줄 거야. 응? 보기는 가늘게 숨을 쉬며 나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버텨줘. 병원에 도착했어요. 강 원장님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강 원장님이 보기를 진료대에 눕히고 청진기를 댔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심장 박동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당장 수액을 놓아야겠어요. 간호사가 수액 세트를 가져왔어요. 보기 앞다리에 바늘을 꽂는데 보기가 끙소리를 냈습니다. 보가 아파? 조금만 참아. 손을 꼭 잡아줬어요. 강 원장님이 산소호흡기도 가져왔습니다. 호흡이 약해지고 있어요.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보기 얼굴에 마스크를 씌웠어요. 이게 현실이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아이들이랑 놀기도 했는데. 부인, 여기 앉으세요. 강 원장님이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보기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 원장님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뭐라도 해주세요. 수술이든 뭐든. 부인, 이미 보기의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억지로 연명하는 건 오히려 고통만 늘리는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목이 메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곁에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강 원장님이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보기가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떠난다. 그 단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진료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기 앞발을 잡아줬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발. 보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못 지켜줘서. 보기가 가늘게 눈을 떴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괜찮아요. 이미 충분했어요. 안 괜찮아. 넌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더 오래 살 자격이 있다고. 보기가 꼬리를 살짝 움직였어요. 끙, 끙. 고마워요. 모든 게 고마워요. 너도 고맙다고? 내가 고마운데. 보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너 때문에 난 다시 살 수 있었어. 철수 씨 없는 세상에서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오후에 강 원장님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조금 드세요. 힘내셔야죠. 고맙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만 쓰기만 했어요. 부인, 혹시 보기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예, 지금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강 원장님이 진료실을 나갔어요. 나와 보기만 남았습니다. 보기 아빠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보가, 뭐부터 말해야 할까요? 너,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보기가 나를 바라봤어요. 추웠지? 배고팠지? 무서웠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철수 씨 찾아다녔지? 돌아가고 싶어서. 보기가 끙소리를 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 우리 철수 씨 곁에 있어줘서. 그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해줘서. 보기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강아지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울지 마. 보가, 울지 마. 보기 얼굴을 닦아줬어요. 있잖아.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보기가 귀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넌 그냥 강아지였어. 철수 씨가 보낸 위로 정도라고 생각했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 넌 내 가족이야. 내 아들이고, 내 친구고, 내 전부야.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주 약하게. 다음 생에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보기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에요. 꼭 다시 만나요. 약속이야. 넌 꼭 다시 와야 해. 알았지? 약속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진료실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보였습니다. 보기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강 원장님이 들어왔어요. 부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가족분들 부르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둘이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밖에 있을 테니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강 원장님이 나가고 다시 우리 둘만 남았어요. 보기를 진료대에서 내려서 내 무릎에 앉혔습니다. 이게 더 편하지? 보기가 내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보가 아프지? 조금 아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아프게 해서. 보기를 더 꼭 안았어요. 있잖아, 보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철수 씨가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철수 씨한테 가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보기의 숨소리가 더 약해졌어요. 철수 씨한테 전해줘. 사랑한다고. 그리고 목이 메었어요. 나도 곧 갈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보기가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흔들었어요. 우리 보기 정말 착하다.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제 쉬어도 돼. 편하게. 보기가 나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건 사랑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보가. 정말, 정말 사랑해. 보기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멈췄습니다. 보가? 흔들어 봤어요. 보가, 보가.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안 돼, 안 돼. 보기를 꼭 껴안았어요.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하지만 보기는 이미 떠났어요. 내 품에서 편안하게.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강 원장님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인, 선생님, 보기가, 알아요. 알아요. 강 원장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갔어요. 부인 품에서
안 돼. 안 된다고. 보기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차가워지는 몸을 느끼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가, 미안해.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강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보기를 보내줘야 합니다.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보기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우리 보기, 이제 아프지 않지? 보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철수 씨 만났어? 반가워했지? 눈물을 닦아냈어요. 나도 곧 갈게. 그때까지 철수 씨랑 잘 지내. 마지막으로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보가. 영원히. 이틀 후 보기를 화장했어요. 강 원장님이 좋은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담긴 보기의 유골. 이렇게 작아졌구나. 고아원 아이들도 왔어요. 보기 안녕. 보가 하늘에서 행복해. 아이들이 꽃을 놓으며 울었어요. 최 원장님도 오셨어요. 순자 씨,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며느리도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보기 유골함을 안고 남편 산소로 갔습니다. 남편 유골함 옆에 보기 유골함을 놓았어요. 철수 씨, 보기 데려왔어요. 유골함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둘이서 함께 있어요. 나만 빼고. 쓸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나도 곧 갈게요. 기다려요. 보기 유골함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고마웠어, 보가. 정말 고마웠어.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기가 없는 집, 남편도 없는 집. 소파에 앉으니 보기가 앉아있던 자리가 보였어요. 툇마루에 나가니 보기가 하늘 보던 자리가 보였어요. 모든 곳에서 보기가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보기는 없었습니다. 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기 있겠지? 철수 씨랑 함께. 핸드폰을 꺼내 남편과 보기 사진을 봤어요.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보기가 함께 웃고 있는. 행복해 보여. 둘 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처음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보기 얼굴이 보였고 귀를 기울이면 보기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운 그 소리가. 새벽 5시 반. 남편과 보기가 일어나던 시간. 나도 일어났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남편과 보기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보가. 속삭였어요. 오늘도 날씨 좋네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러게요. 정말 좋네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혼자서. 보기가 떠난 지 일주일. 매일 아침 5시 반에 눈을 떠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마당에 나가서 감나무 아래에 서요.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걸어요. 철수 씨, 보가. 잘 지내요? 대답은 없지만 바람이 불어와요. 그렇게라도 함께하는 거겠죠.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혼자 먹어요. 두 사람 몫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맛없네. 혼자 먹으니까. 그래도 억지로 한 그릇 비워요. 살아야 하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고아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저 최미숙이에요.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고아원에 좀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뭔가 심상치 않은 목소리였어요.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버스를 타고 고아원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복이 아줌마. 아이들이 날 그렇게 부르더군요. 복이 아줌마라고. 안녕, 애들아. 하나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 복이 언제 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복이는 하늘 날아갔어. 그럼 다시 못 봐요? 응, 이제 못 봐. 아이들 얼굴이 슬퍼졌어요. 하지만 복이는 항상 여기 있어. 너희들 마음속에. 가슴을 가리켰어요. 마음속에요? 응.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들 지켜보고 있어. 아이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최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순자 씨, 사무실로 오세요. 네. 아이들한테 손을 흔들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자 최 원장님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순자 씨, 이걸 보세요. 서류 제목이 보였어요. 유원장, 유원장, 이건 철수 씨가 5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에요. 5년 전에요? 네.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순자 씨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아내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둘째, 만약 박순자가 원한다면 사랑의 집 고아원 운영을 맡아주길 부탁한다. 셋째, 고아원 운영 자금으로 예금 3억 원을 남긴다. 통장은 최미숙 원장이 보관 중이다. 넷째, 보기를 부탁한다. 보기는 특별한 아이다. 순자가 외롭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순자야, 미안해. 또 짐을 떠맡기는 것 같아서.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니까. 아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 나처럼. 사랑해. 김철수. 유언장을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당신, 5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순자 씨. 최 원장님이 또 다른 통장을 꺼냈어요. 이게 철수 씨가 남기신 예금 통장이에요.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3억 2천만 원. 이게 어떻게... 철수 씨는 후원금 외에도 따로 돈을 모으셨어요. 고아원 운영 자금으로요. 주말마다 일하시면서 이걸 모으신 거예요? 네. 15년 동안. 가슴이 미어졌어요. 당신, 얼마나 힘드셨을까? 순자 씨, 철수 씨는 당신이 고아원을 맡아주길 정말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최 원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저도 내년이면 은퇴할 나이예요. 후임자를 찾고 있었죠. 그럼 저보고 원장을 맡으라는 건가요? 네. 당신이라면 철수 씨처럼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혼자 구석에 앉아 있더군요. 다가갔어요. 왜 혼자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야? 준호. 준호야, 왜 안 놀아? 친구 없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도 이랬을까? 어렸을 때 아줌마가 친구해줄까? 준호가 나를 올려다봤어요. 진짜요? 응, 진짜. 준호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네. 그 순간 뭔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철수 씨가 느꼈던 거. 아이들한테서 받는 이 따뜻함. 준호와 함께 마당을 걸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나도 친구. 나도. 순식간에 아이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처음으로, 보기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당신, 알고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 촛불을 켰어요. 보기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기 사진도 꺼내서 옆에 놓았어요. 그래서 날 고아원으로 데려간 거죠? 아이들을 보여주려고. 촛불이 흔들렸어요. 다 계획이었구나. 날 혼자 두지 않으려고.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알겠어요. 하겠어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고아원. 제가 맡을게요. 당신이 시작한 일 제가 이어갈게요. 보기 사진도 쓰다듬었어요. 보가 고마워. 날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크게 흔들렸어요. 잘했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고아원. 최 원장님과 함께 서류에 서명했어요. 사랑의 직 고아원 원장 박순자. 축하해요, 원장님. 최 원장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아직 어색하네요, 그 호칭.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실로 갔어요. 애들아, 인사드려. 새로운 원장님이셔.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낯선 호칭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얘들아. 아이들 앞에 섰어요. 아줌마는. 아니, 원장 선생님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할 거야. 아이들이 웃었어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거고, 슬플 때 안아줄 거고, 행복할 때 함께 웃어줄 거야. 준호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보기처럼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응, 보기처럼. 아이들한테 다가갔어요. 보기가 너희들 사랑했던 것처럼 선생님도 너희들 사랑할 거야.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안겼어요. 선생님, 선생님, 따뜻했어요. 이 아이들의 체온이, 웃음이, 눈물이, 모든 게 따뜻했어요. 아, 이래서 철수 씨가 이 일을 했구나. 이 따뜻함 때문에. 한 달 후, 고아원 일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물론 가끔은 그리웠어요. 남편도 보기도.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마당에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뭐가? 속삭였어요. 잘하고 있죠? 제가.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 길로 인도해줘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우리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또 다른 별이 반짝였어요. 우리도 사랑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과 보기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보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 순자야. 당신들 행복해요? 그럼 너무 행복해.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순자도 행복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해요. 당신들 덕분에.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됐어. 이제 걱정 없어. 당신, 나 보고 싶지 않아요? 물론 보고 싶지. 하지만 남편이 고아원을 가리켰어요. 저 아이들이 널 더 필요로 해. 그러니까 천천히 와. 응? 알았어요. 보기가 내게 다가와서 손을 핥았어요. 선생님 파이팅. 고마워, 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고아원은 달라졌어요. 철수 씨가 남긴 돈으로 건물을 수리했고 새 가구도 들여놓았어요. 아이들 방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밝아졌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가끔 와서 도와줬어요.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아이들 때문인가 봐. 저 아이들이 날 살린 거야. 며느리가 아이들이랑 노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보고 계실 거야. 저기 하늘에서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강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자. 아니, 박 원장님. 그냥 순자 씨라고 불러요. 오늘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강 원장님이 커다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데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강아지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기를 닮은,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보기를 기억하려고 인형을 꺼내서 안았어요. 보기,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고아원에서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제가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요? 네. 아이들이 동물과 함께 생활하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돼요. 보기가 그랬던 것처럼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좋아요. 해요. 정말요? 네. 보기가 아이들한테 해줬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그런 사랑을 받아야죠. 강 원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보기가 좋아할 것 같네요. 그러게요. 보기 인형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보가 봤지? 내가 시작한 일이 계속되고 있어. 별이 반짝였어요. 봤어요. 고마워요. 1년 후. 지금 나는 사랑의 집 고아원 원장이에요. 2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그리고 강아지 3마리,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아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하고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엔 아이들 숙제 봐주고 책 읽어주고 재우고 쓰러질 것 같지만 행복해요. 정말,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 아이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남편과 보기가 있으니까.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마당에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철수 씨, 보가 속삭였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죠? 별들이 반짝였어요. 수고했어요. 우리 순자, 내일도 잘할 수 있죠? 또 반짝였어요. 물론이에요. 당신이라면 미소가 지어졌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살게 해줘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 마치 남편과 보기의 포옹처럼. 우리도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1년 후, 봄. 남편과 보기가 떠난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고아원 마당에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죠. 선생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준호가 노란 꽃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개나리야.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지. 예뻐요. 그치? 철수 아저씨도 이 꽃 좋아하셨어. 남편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전설 속 영웅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철수 아저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따뜻한 분이셨어. 너희들처럼. 아이들이 웃었어요. 일상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고양이들이 다리에 몸을 비비고 이게 행복이구나. 남편과 보기가 없어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청소를 하고 있었죠.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님이었어요. 박순자 씨 댁 맞으시죠? 소포 왔습니다. 어머, 뭐지? 보낸 사람란을 봤어요. 김철수. 예.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기,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요? 보낸 사람이. 아니요, 주소 확실합니다. 예약 배송이래요. 1년 전에 예약하신. 1년 전에요? 네. 서명해 주세요. 멍하니 서명하고 소포를 받았어요. 소포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철수 씨가
1년 전에 보낸 거라고? 손이 떨렸어요. 박스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기가 하고 있던 그 가죽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의 편지를 펼쳤어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고 보기도 곁에 없겠지. 미안해. 또 너를 혼자 두고. 하지만 넌 잘하고 있을 거야. 난 알아. 고아원을 맡았을지도 모르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 순자야, 고마워. 내 꿈을 이어받아줘서. 이 목걸이는 내가 보기한테 해줬던 거야. 15년 전 처음 보기를 만났을 때 만들어준 거지. 그때 난 보기한테 약속했어.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평생 함께하자. 근데 지키지 못했어. 보기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내 평생 후회였어. 10년 전 보기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기적 같았어. 늙고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어. 날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다시 약속했어. 이번엔 꼭 지킬게. 순자야, 보기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어떻게 15년을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날 다시 찾았는지. 기적이야. 진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너한테 간 거야. 보기가 너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줬을 거야. 이 목걸이를 고아원 어딘가에 걸어둬. 보기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알아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형태만 바뀔 뿐이야. 나와 보기는 비록 곁에 없지만 항상 너와 함께야. 하늘에서, 바람에서, 봄 햇살 속에서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어. 사랑해, 순자야.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도 너한테 청혼할 거야. 순자 씨,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영원히 너의 철수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이것까지 준비하셨던 거예요? 목걸이를 들어 올렸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낡은 가죽. 보기. 그때 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에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울고 있을 시간 없어.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목걸이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아이들이 우르르 모였어요. 이게 뭔지 알아? 목걸이요. 예뻐요. 이건 보기가 하고 있던 목걸이야. 철수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거지. 아이들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부터 이 목걸이는 여기 우리 거실에 걸어둘 거야. 벽에 걸린 보기 사진 옆에 목걸이를 걸었어요. 보기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자. 네, 선생님. 아이들이 목걸이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준호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보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보기는 저기 있어. 창밖을 가리켰어요. 어디요? 하늘, 구름, 바람, 햇살, 모든 곳에 있어. 정말요? 응. 그리고 아이들 가슴을 가리켰어요. 여기에도 있어. 너희들 마음속에. 아이들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저도 느껴져요. 보기가 여기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나도 웃었어요.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마당에 나왔어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과 보기와 함께 보던 그달, 철수 씨, 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편지 받았어요. 목걸이도. 달빛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들, 정말 멋져요. 이런 것까지 준비하시다니. 웃음이 났어요. 덕분에 난 행복해요. 정말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우리도 행복해요. 고마워요. 날 이 길로 인도해줘서.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당신들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원래부터.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죠? 물론이에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마당 벤치에 앉았어요. 남편과 보기가 늘 앉던 그 자리. 오늘 아이들이 보기 이야기하더라고요. 보고 싶대요. 우리도 보고 싶어요. 그치? 근데 있잖아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이들이 당신들 닮아가고 있어요. 따뜻하고 착하고 당신을 닮은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들이요. 우리 셋 다요.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네요. 우리 셋 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달을 보며 별을 세며 바람을 느끼며 혼자가 아니구나. 절대 혼자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5시 반 평소처럼 눈을 뜨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대문 앞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대문을 열어보니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흰색 바탕에 갈색 얼룩이 있는 보기? 아니, 보기는 아니에요. 훨씬 어린 강아지였어요. 하지만 너무 닮았어요. 너 누구야?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내 발치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보기가 하던 그대로. 설마 강아지를 안아들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강아지가 내 볼을 핥았어요. 안녕하세요. 심장이 뛰었어요. 너 혹시... 그때 준호가 뛰어나왔어요. 선생님, 강아지다.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나왔어요. 우와, 귀여워라. 선생님 키울 거예요? 아이들이 강아지를 둘러쌌어요.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을 반겼어요. 이 아이들 좋아해. 보기처럼. 얘들아. 아이들을 불렀어요. 이 아이. 우리가 키울까? 진짜요? 네.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그럼 이름을 지어야겠네. 뭐가 좋을까? 준호가 손을 들었어요. 보기 2호요. 웃음이 났어요. 보기 2호? 그것보단 강아지를 내려다봤어요. 희망이. 어때? 희망이요? 응. 이 아이가 우리한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좋아요. 희망아, 안녕. 강아지가 한번 짖었어요. 왈. 희망이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철수 씨. 뭐가? 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봤어요. 잘했어요. 이 아이도 당신들이 보낸 거죠? 글쎄요.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 이게 웃음이 났어요. 당신들 거짓말 못해요. 딱 봐도 보낸 거잖아요. 하, 들켰네요. 고마워요. 정말 천만에요. 우리 순자가 외롭지 않게. 희망이가 내 품에서 끙끙거렸어요. 이제부터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래. 잘 부탁해, 희망아. 1년 후. 지금 나는 여전히 사랑의 집 고아원 원장이에요. 아이들은 30명으로 늘었고 반려동물은 강아지 5마리, 고양이 3마리가 됐어요. 희망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아이들의 든든한 친구가 됐죠. 매일 아침 5시 반 나는 마당에 나가요. 희망이가 따라와서 함께 하늘을 올려다봐요. 철수 씨, 뭐가?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바람이 불어와요. 좋은 하루예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남편과 보기는 곁에 없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 속에, 희망이의 꼬리 흔드는 모습 속에, 매일 아침 떠오르는 햇살 속에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형태만 바뀔 뿐이죠. 남편이 편지에 쓴 그 말, 이제 이해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은 계속돼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사랑이에요. 오늘은 남편 기일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산소를 찾아갔어요. 남편과 보기의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어요. 철수 씨, 3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절을 했어요. 철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보기야, 보고 싶어? 미소가 지어졌어요. 당신들, 봐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당신들 기억하고 있는지. 희망이도 유골함 앞에 앉았어요. 끙. 선배님들,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 모든 것에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갈까? 집에서 밥 먹어야지. 네, 선생님. 산소를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철수 씨, 뭐가?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 들렸어요. 바람에 실려 하늘에서 내려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사랑해요.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희망이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 희망이.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